요즘 조기 대선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을 언급하셔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 잠잠해졌죠. 바로 여권 잠룡들의 스텝이 살짝 좀 늦어졌습니다. 꼬였다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좀 템포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여권 잠룡들 조기 대선 이런 언급도 할 뿐만 아니라 행보에 나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고 나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템포가 느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전 의원과 이준석 의원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악재중에 악재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쯤에는 한 반 정도는 변침을 해놔야지 나중에 2달 동안 중도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중간에 이렇게 나오시니까 변침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잖아요. 다들 망한 거죠. 네. 역동작에 걸린 거죠. 네. 지금 솔직히 탄핵 찬성 또는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안 했던 후보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우리가 2017년에 탄핵을 겪어봤잖아요. 그때도 대선 주자들이 있었는데 역동작 걸리면 골 때립니다. 이준석 의원의 말은 본인이 제일 먼저 지금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된 이야기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게 또 이준석 네.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보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인터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언젠가는 만나고 싶다라는 상당히 모호한 그런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공유를 하면서 좀 국정 관련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권 행보를 하고자 하는 좀 자기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조기 대선을 전제했던 모든 플레이어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좀 경거망동을 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선 잠룡들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권 잠룡들의 좀 존재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에서 대통령을 털어내고 그 다음이 여권 주요 주자들이 올라서야 되는 그림이 됐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이 석방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지지층이 오히려 그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사실상 무대를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잠룡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행보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네.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악재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가져올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대선이 치러진다 했을 때는 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장성인데 네. 대통령과 결을 같이 가져가서는 사실 확장성 면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이 악재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끌고 가면은 확장성에 불리하다. 즉 쉽게 말해서 중도층 뺏어올 수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이제 민주당식 해석이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취가 결정이 되고 나면 만약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를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네. 만약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된다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취가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한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윤이냐 또는 이 찬윤이냐에 대해서 이 중도층에 대한 어떤 지지세를 끌어올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 남은 그 국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까? 이제 새로 그러니까 리셋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어달리기보다는 이 새로운 선택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런 그 박성민 최고의 분석은 민주당에게는 뭐 굉장히 유리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해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대권 잠룡들만 계산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정작 한 표 한 표를 쥐고 있는 중도층 국민들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굳이 저희가 좀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파면을 하고 조기 대선이라는 리스크를 다시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저는 더더욱 각하라는 것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도층이라 그러면 아직 좀 명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2030 세대를 뜻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참 공교롭게도 여러 이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장 높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제 예상컨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양자 구도에서 신임 평가를 했을 때 전 윤 대통령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조기 대선을 했을 때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계속 국가기관들을 압박하고 소위 이제 공수처한테 뺨을 맞고 검찰에게 화풀이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정치, 비생산적인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면 좀 국가 중심적인 그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도층은 대부분이 2030일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른 4050들이 들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도층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 때문에 스텝이 꼬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네. 개헌 대통령 되겠다고. 그거 본인이 사퇴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여권의 잠룡들의 대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중도층이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다들 개인 의견 전제를 많이 말씀하시네요.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지 사퇴하겠다고는 또 얘기 안 했으니까요. 예, 일단 네, 짧게 말씀. 네, 근데 표를 가진 국민은 아직 의사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흐트러진 국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네. 헌재는 헌재의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 여야 협치를 하라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이런 진정한 뜻을 여야 정치권이 좀 수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